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개장 후 1시간 동안 지루한 박스를 그리다가 상방 돌파에 성공했고, 해외 시장 또한 유럽 증시가 드디어 2% 넘는 상승을 하는 등 초강세를 보였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유럽 증시 마감까지만 상승하고 이후 상승폭을 크게 반납했습니다. 시장이 강세에 대해서 트럼프가 집권 후 관세 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비달러가 급반등하고 증시가 급반등했다고 하는데, 정작 미국 본장 개장 전에 트럼프는 그 보도가 가짜 뉴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오전장에 급등이 나왔죠. 마침 급등이 나올 타이밍에 적절한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큰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야기해봅니다. 그리고 시황을 일찍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네이버에서 델타월 글로벌 검색하시면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이 영상의 스크립트를 일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선물 시가가 매우 약하게 출발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유력한 이유는 오늘 위클리 먼데이 옵션 만기 날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위클리 옵션은 신경 쓰지 않을 일이지만 금요일에 우리 증시가 급등하면서 먼슬리 콜옵션 그리고 위클리 콜옵션이 모두 강력한 감마 스퀴즈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폭발한 감마를 과연 바로 살려낼까 싶었죠. 특히 먼슬리 옵션이라면 며칠 동안 좀 더 비벼봐도 되지만 만기가 하루 남은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 이게 위클리 먼데이 옵션인데 지수를 상승시키기 전에 어떻게든 미결제 약정을 확보해야만 했었죠. 결국 시장은 8시 45분부터 9시 45분까지 아주 지루한 박스장을 만들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현물을 1,000억 넘게 매도하고 선물 또한 500억 정도 매도했는데, 개장 후 선물이 미결제 약정이 일중거래자들에 의해서 빠르게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오늘은 일중거래자들도 시가가 워낙 약하게 출발하다 보니까 장 초반 진입을 좀 망설였던 것 같아요. 선물 미결제 약정이 유난히 적게 증가했고 시장이 레벨업을 하는데도 선물 미결제 약정은 어제와는 다르게 완전히 좀 쭉쭉 빠져나가기만 했습니다. 결국 전일 대비 미결제 약정이 3,870계약 감소한 25만 4천 계약으로 마감하게 됐는데, 이거 올해 들어서 쌓인 선물 미결제 약정 12,000계약이 싹 다 빠져나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즉 이틀 연속 상승까지는 that's okay. 그런데 그 다음은 이제는 좀 쉬어야지 라는 마인드가 생긴 것 같아요. 선물 베이시스 또한 개장 후 1시간 동안은 백오데이션을 유지한 등 이론 베이시스 대비 무려 마이너스 0.9포인트의 저평가를 보이면서 롱 포지션들이 털려나갔어요. 오전 10시 이후의 시장 상승기에는 그나마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에 근접할 정도로 살아나기는 했습니다만, 오후 2시 이후로 또 선물 매수 포지션이 빠르게 청산될 때 다시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을 기록한 등 시장은 상승의 템포 조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개장 후 1시간 동안 위클리 옵션에 대한 대량의 미결제 약정 손바뀜이 나타난 뒤 9시 45분부터 시장은 본격적인 상승 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전 11시까지 시장은 성공적으로 330선 넘어 레벨업을 하게 되고, 이때 상승을 주도한 것은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현물을 1,000억 넘게 순매도하던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생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오전 10시 이후로 콜옵션을 대량 매수한 등 추가 감마 폭발에 대해서 대비하는 모습이었죠. 결국 먼데이 콜옵션은 또 10배에서 20배 사이 폭등이 나왔는데요. 거래량 또한 콜 클래스의 유효 거래량이 풋 클래스의 유효 거래량을 150% 이상 넘기는 등 어떻게든 콜옵션 매수 포지션을 확보해서 시장이 상승을 추적하려는 그런 이른바 깃발 뺏기 모습이 있었죠. 마켓메이커들은 지수의 급등에 따라서 만기가 나흘밖에 안 남은 먼슬리 옵션 또한 부지런히 롤링업을 해서 330에서 325까지 올렸는데, 여기서 더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마켓메이커들은 아마 눈물이 손절매를 해야 될 겁니다. 금요일에도 내각의 콜옵션에 대한 일부 손절매가 있었는데 오늘도 325에서 315 행사가에 걸쳐서 콜옵션 손절매가 나왔어요. 시장은 지금이 상승이 좀 과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빠질 거라고도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문제는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서 남은 먼슬리 옵션 만기인 목요일까지 시장이 어떤 속도로 또 얼마나 달릴 것인가인데요.
시장이 주된 플레이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빠르게 상승할지 아니면 천천히 상승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게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먼데이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현물은 당겨서 끝냈지만 선물은 좀 과하게 눌렀죠. 마감 때 선물 베이시스를 105데이션 마이너스 0.72포인트로 밀었어요. 이거는 이론 베이시스 대비로는 거의 마이너스 1.8포인트를 밀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선물을 청산하고 콜옵션 매수 포지션으로 스위칭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외국인들은 오후 2시까지 4,000원 넘게 쌓은 선물 매수 포지션을 장마감 1시간 남기고는 몽땅 다 털어내서 선물을 순매도 414계약으로 마감했어요. 근데 콜옵션은 또 44억이나 매수했죠. 이것은 이번 옵션 만기일에 감마 효과를 끝까지 누리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달리 말하면 해외 시장 상관없이 우리 시장에서는 이른바 닥치고 매수를 강하게 지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시장이 외국인들의 의도대로 움직여질지 모르는 일이지만 콜옵션으로 스위치한 뒤 확보한 선물 포지션을 어쨌든 한도가 살아났으니까 이 길 갭상승시킨 다음에 또 강하게 찌른다. 그러면 콜옵션이 감막 폭발도 그대로 누리고 또 선물이 이익도 그대로 취할 수 있는지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상승이 끝났다고 보고 선물 매수를 잘라냈다? 이건 아니라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강세 마감에 따라서 아시아 세션에서 지수 선물이 꾸준히 올라왔는데 그저 무슨 자율 반등이 나온 것이지 이게 처음에는 폭등으로 연결되진 않았어요. 근데 저녁 8시경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그러니까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나 몇 가지만 포함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즉 포괄적 관세는 없을 것이다, 이런 소식에 유럽 증시가 처음으로 폭등하게 됩니다. 유로스탁스 지수는 이 뉴스에 순식간에 2% 가까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럽 지수 선물만 오른 것이 아니라 홍콩 지수 선물도 폭등하고 또 통화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달러 바스켓이 금요일이 통화옵션 만기 이후 자율 반등이 이어나가다가 이 뉴스로 1% 넘는 강력한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비달러 바스켓은 선택적으로 상승분을 반납하게 돼요. 특히 오지달러가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해 버렸는데요. 트럼프가 직접 이 관세 정책에 대한 워싱턴 포스트 기사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들 비달러들이 강하게 처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비달러가 처박히는 동안 유럽 증시도 잠깐 눌렸다가 재차 상승해요. 즉 유로스탁스 지수는 5,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려놓고 마감을 했는데 이것은 시장에 매수세가 이제 많이 살아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유럽 증시 상승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빠졌던 스텔란티스,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이죠. 요게 강력한 반등을 하는 등 또 ASML 같은 반도체 장비 업체, 이런 것들이 주가 급등하면서 고개를 들었는데 근데 독일이 12월 인플레이션은 2.9%로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유로존 채권은 계속 눌리고 또 유로화도 반등한 등 전체 시장을 보면 증시에는 분명 저가 매수가 들어왔지만 아직은 추세 상승으로 전환됐다기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는 노이즈가 많다.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 조정에 대한 노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장마감까지 매수세가 유지됐거든요. 이것은 시장이 더 이상 마냥 빠지는 시장은 아니다. 즉 연초부터는 그러니까 조정이 글로벌로 다 나타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채권 시장은 좀 조용했습니다. 주식 시장과 통화 시장이 거칠게 반응했을 뿐 채권 시장은 트럼프 이슈 또는 기타 경제 지표에 별다른 반응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높은 금리에도 주식 시장에 이 야수와 같은 매수가 들어온다. 그럼 이게 높은 금리가 아닐 수 있겠다. 즉 금리가 더 올라가야만 긴축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통화시장에서는 관세 정책 유연화에 대한 첫 번째 보도가 나오면서 멕시코 페소화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비달러 바스켓이 1% 내외의 급등을 했는데 멕시코 페소화를 제외하고는 고점에서 3분의 1 이상 조정을 받았어요. 특히 상품 통화 위주로 조정이 강하게 나왔는데 오지달러는 윗꼬리를 거의 다 반납했죠. 상승분 거의 다 반납했어요. 근데 이게 아직은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부러지기보다는 비달러 바스켓 내 선별적인 반등이 시작된다, 이 정도로 보고자 합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유가가 드디어 75달러를 목전에 두고 조정을 받았어요. 미국 세션 개장 후에도 쉬지 않고 달리던 유가는 새벽 0시 이후 조금씩 조정을 받기 시작하더니 윗골이 달린 음봉을 기록했는데 유가의 하락에 대해서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오는 얘기로는 이번 상승이 이 CTA들, 그러니까 커머디티 트레이딩 어드바이저리라고 해서
그 투기적 매매하는 그런 기술적인 매매자들이 있어요. 이 CTA들에 의한 기술적 상승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단기 목표 가격에 도달한 상태에서 이격이 과하게 벌어졌다? 이러면 CTA들 입장에서는 매수를 일단 일부를 꺾을 필요가 있죠. 그런 자연스러운 기술적 조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더해서 일부 트레이더들은 트럼프의 집권 이전에는 시장의 모멘텀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거 등락이 뭐 예측하는 거 무의미하다 그러면서 이런 기간에는 기술적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을 이용한 비추세 트레이딩이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무엇이 되었든 지난주 주봉이 장대 양봉은 좀 과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해당 양봉을 이번 주에 바로 뒤집어 까 내려가기에는 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죠. 원유 변동성 또한 어제의 조정으로 다시 내려가 버렸어요. 지금 기름 옵션 만기는 2주일 남았는데 옵션 가격은 변동성을 고려하면 굉장히 싼 편이죠. 그래서 유가가 크게 밀리기도 또 급반등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방향성은 안 보인다. 그렇지만 굳이 얘기한다면 쉽게 내려가진 또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꾸준히 상승했어요. 이런 움직임은 2023년 시장이 나스닥 메가캡이 독주가 시작될 때 나타난 현상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럽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든 오늘 밤 미국은 특히 나스닥은 무조건 오른다. 이런 강력한 믿음에 의해서 아시아의 투자자들이 롱을 담을 때 이 아시아 세션에서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요. 기술적으로도 나스닥이 금요일 양봉은 매우 중요한 양봉이었고 그러한 매수세가 월요일에도 이 전자거래에 의해서 이어졌다라고 보는데 트럼프발 노이즈가 나왔을 때도 나스닥은 얼마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장 개장 후에는 나스닥 위주로 닥치고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죠. 참고로 전일 이 워싱턴 포스트의 관세 유연화 대응 이 기사는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에 나왔고 또 트럼프가 이 보도를 부인한 것은 한국 시간 밤 11시 15분. 그러니까 이 모든 이벤트가 미국 본장 개장 전에 나왔어요. 물론 이런 이슈는 미국 증시 자체는 그닥 영향을 미칠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소식에 반응한 자산군들은 주로 통화시장이었어요. 지난주 통화옵션 만기 전후로 비달러가 언더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노이즈는 반등을 유도하기 적절했는데요. 하지만 이 뉴스에 증시는 사실상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장 개장 전 이 프리마켓에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메타 같은 그 CES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이 관련 종목들이 초강세를 보였고 또 그에 더해서 마이크론이나 AMD도 초강세를 보였죠. 즉 어제 나스닥이 오전장 상승은 무슨 경제지표 또는 기타 이벤트로 인한 상승보다는 기술적 매수에 더해서 CES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나스닥만 강했을 뿐 러셀이나 다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어요. 나스닥이 오전장 내내 강력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때 다우와 러셀은 따라 올라가다와도 공격적인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상승 속도가 제한되었고 또 오후장에 나스닥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자 다우와 러셀도 함께 밀리면서 둘 다 강력한 윗꼬리 음봉을 달고 마감하게 돼요. 시장이 상승장으로 전환할 때 이런 식으로 일봉상 윗꼬리가 발생한다라면 아무리 밀렸다 해도 겁내지 말고 매수의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문제는 미국만 이렇게 눌렸다는 것이죠. 트럼프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한 하락이 아니라 기술적인 매수세가 유입되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가 오후장에 시세를 소멸시키는 그러니까 일중 거래자들로 인한 나스닥이 급락이었지 미국을 지금 추세로 상승시키는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신경 써서 볼 것은 오늘 변동성이 16포인트에서 17포인트 구간에서 움직였어요. 실질 변동성, 그러니까 일중 진폭이나 시장 충격량을 고려한 변동성은 이보다 훨씬 더 높았거든요. S&P 기준 6068포인트까지 상승했던 지수는 장 마감 무렵에는 60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오기도 했어요.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트럼프의 집권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 테일 리스크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은 해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뭐 아마겟돈 펀드라고 하면서 그들이 돌아왔다. 뭐 이른바 테일 리스크에 베팅하는 변동성 매수자들 혹은 극외가격 풋옵션 매수자들이 활동을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트레이딩들은 일반인들이 따라할 수도 없고 또 정신건강에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낮은 확률에 기대해서 꾸준히 베팅을 하다 보면 한번 얻어 걸렸을 때 그 이익이 그동안의 모든 손실을 커버하고도 남는다. 이런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아무 데나 매매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바카라 게임처럼 마지막 이벤트 발생하고 나서 특정 기간 동안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제는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겠지 하면서 포지션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도박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미국 증시가 계속 올랐다고 하지만 작년 8월에 제법 큰 이벤트가 있었죠. 빠르게 회복했을 뿐 분명 큰 테일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활동을 좀 벌써 시작한다? 이건 좀 이른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자,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엔비디아나 메타가 신고가에 근접한 상황에서 당장 시장이 빠진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고 고가에서 좀 더 오버슈팅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기록한 S&P 6068포인트가 이번 주의 저항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항을 확인하기 전에 계속 매도를 쌓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고 봐요. 여하튼 트럼프 집권 전까지는 시장이 폭락하고 이런 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이 좀 과하게 올랐다 싶어요. 특히 미국 증시가 장중 상승폭을 모두 되돌려주고 그리고 S&P 기준 6,000포인트까지 누른 것을 감안한다면 좀 더욱더 그렇게 느껴질 법한데 생각해 둘 게 있습니다. 아까 시황에서 얘기했듯이 월요일에 위클리 옵션 만기로 코스피 200 지수를 종가 고가로 당겨놓고 반대로 선물은 내리깠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마이너스 1.8포인트짜리 백오데이션 만들었어요. 선물 베이시스가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야간 선물이 상승은 이거는 뭐 강보합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 더 받을 것은 변동성이 지금 거의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잔존 기간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화요일 우리 증시는 옵션 프리미엄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도 또 한 번 오버슈팅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개장 시에 335선을 갭으로 넘기는 초강세가 나온다. 그러면 시가 고가가 나오고 하루 종일 눌릴 수도 있겠지만 어중간한 상승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꽤 큰 폭의 진폭을 보이면서 옵션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다시 325선, 위로는 335선까지 좀 크게 열어준다라고 봅니다. 마켓메이커들은 330에서 325의 아주 좁은 레인지로 시장을 가두리치려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변동성을 살리려고 선물 배수 포지션을 지금 콜옵션 매수로 교체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충돌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시초가에 얼마 갭을 줄 것인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은데 갭이 크면 마켓메이커들은 강제적으로 롤링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가 갭 상승이 크게 나온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 시장을 보면 우리 증시는 여전히 바닥권이라고 보고요. 또 큰 폭이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은 계속 바닥을 다져가면서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미국 증시가 목요일에 휴장하죠. 또 미국이 지수 옵션 프리미엄도 평소보다 지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증시는 밀리면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 보이다. 그런데 연초에 나오는 IB들이 보고서를 보면 미국에 여전히 야성적 매수세가 살아있다라고 해요. 밸류에이션이고 뭐고 믿을 것은 미국이라는 것인데 어제부터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이 좀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또 미국 증시도 오전이 강세를 오후에 모두 뒤집는 그런 기술적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죠. 즉 미국 위주의 일방적 상승이 이제는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 내에서도 나스닥만이 일방적인 강세가 멈출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떤 것이 모멘텀이 될지는 모르지만 시장이 좀 따로 놀기 시작했다는 것은 신경 써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비달러 바스켓들이 조금씩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슈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단순 저가 매수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경제지표에 의한 움직임이 더해질 경우 비달러가 의미 있는 바닥을 형성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에 나올 ISM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조일츠와 같은 고용 지표들에 비달러가 반응할 때는 비달러가 의미 있는 바닥 찍었다라고 보고 눈 딱 감고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